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두산중공업과 두산 EB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기존에 이제 간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. 워낙에 많은 좀 시세를 주고 나서 좀 밀리면서 소위 말하는 좀 조정 국면에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개인적인 뭐 소견으로는 이제 내년에 있을 대선과 관련되어서 화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슈다. 이 원전이라는 부분이요. 그래서 기존에 우리 그 기존 현 정부는 그 아시겠지만 이제 탈원전에 대한 기조를 계속 유지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월성 원전 관련하고서도 각각 그 여당과 야당의 대표 대선 주자분들이 그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있죠. 격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우리 현재 정부에서 탈원전의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 없는 것은 이제 탈탄소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에서 이 원전이 없이는 무조건적인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좀 되면서 이제 손쉽게 그냥 탈원전 한다, 원전 줄여버린다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근데 국내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원전과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는 두산중공업이 뭐 해수담수화도 있고요,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 보니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뭐 한전 기술이니 뭐 여러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 두산중공업과 두산 EBU 사실 우선주는 뭐 관심에서 빼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볍고 한번 가면 또 우선주들이 무섭게 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갖자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이슈가 좀 있었는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우선은 큰 건 이거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산업자원부에서 예산 관련한 된 이슈를 편성을 좀 했는데요. 내년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좀 편성을 했는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가계대출 옥죄면서 태양광 대출 더 아시겠지만 가계대출이 뭐 워낙에 꽁꽁 묶지 않았습니까? 이제 부동산을 정부에서 잡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어제 기준이죠. 신용대출 다 연봉 정도 수준으로 맞고 몇몇 그 은행에서는 이제 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뭐 정지를 시켰어요. 근데 아마 뭐 연말까지 이미 은행들에서 해줘야 되는 대출의 한도가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현재 이제 상황이 대출로서 그 유동성 자금 가지고 뭔가 운영하고 뭐 집을 뭘 산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전 세계적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과도 좀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어쨌든 막아놔야만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좀 타격이 좀 덜 받을 거라는 생각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뭐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 이 대출을 막아놓는다라는 거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나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힘든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요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옥죄면서 태양광 대출은 늘려주기로 했다.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융자 지원 예산을 2천억으로 대폭 늘렸다. 이 이슈가 좀 있고요. 쭉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늘린 것 같습니다. 워낙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. 그죠? 원자력 발전 기술 원래 우리 현 정부의 기조라면 요거는 조금 예산을 쉽게 배정할 수가 없었을 텐데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예산도 늘렸고 그리고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% 정도 늘렸고 그죠?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9월 중 총 1조 2천억 원 상당의 차세대 모듈 원전 SMR이죠. 소형 그죠? SMR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어요. 차세대 모듈 원전 SMR과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.
요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, 또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. 한국이 핵원료 재활용 기술을 미국에서 승인했다. 그죠?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원료들 4세대 원전 소듐 냉각 고속로 어렵네요 용어가. 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에 대한 연구 결과를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했다. 지금은 이 어떤 내용들의 파급 효과가 주가로서 크게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, 완전 패러다임이 어쨌든 이 친환경, 신재생, 탄소 중립으로 바뀌면서 원전이 꼭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 한 어떤 세대를 뛰어넘어서 뭔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에 꼭 필요한 기술일 수도 있다. 그렇다고 하면 관련한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정말 국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아울러서 그런 내용들 좀 있고, 스코프를 좀 좁혀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슈도 나왔어요. 소형 모듈 원전 말씀드렸었죠. SMR. 두산중공업이 고온가스로 SMR 설계에 참여한다. SMR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벌인다라는 것 같습니다. 미국의 X 에너지와 고온가스로 SMR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했다. 두산중공업이 이제 고온가스로 소형 모듈 원전 설계에 참여하며 SMR 다각화에 나섰다.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원자력공학과나 이런 전공을 하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, 소형 모듈 원전이 현재는 이게 훨씬 더 위험성도 적고요,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, 다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SMR 관련해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번 개발해서 또 시판이 되고 하다 보면 아마도 들어가는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. 그렇게 된다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추후에 더욱더 주목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MR 관련해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이 X에너지라는 회사 같아요. 용역을 계약 체결했다고 합니다. 설계 용역 계약을. 그만큼 좀 기술력이 있지 않는가, 이 국내의 이 원자력 그 두산중공업의 기술이요.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시장은 이랬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시장은 양봉을 또 뽑았어요. 외국인이 1182억, 그리고 코스피는요, 코스닥은 571억 순매수를 하면서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평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. 22평선 안착을 좀 해줬고, 그죠? 해줬고, 이제 3250포인트 코스피의 이 60평선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. 외국인이 어쨌든 사줬던 점도 긍정적인 것 같고, 코스닥을 보면 오늘 연일 상승하면서 V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이 무려 573억 사면서 순매수를 좀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은 뭐 나쁘지 않고요. 이슈가 나오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고, 두산중공업과 두산 EB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두산중공업을 월봉으로 보면 15만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. 2007년 8년에요 그렇게 갔던 녀석이 완전히 그냥 눌려버리고 맥을 못 추다가 둥그렇게 U자형 반등의 흐름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초입인 거예요. 초입,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봉으로 보면 오늘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좀 쳐주고 이렇게 밀렸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, 22평선을 확실하게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돌파해줬다. 22평선 그동안 밀렸지 않습니까? 그죠? 한 번 밀렸었고, 두 번 밀렸었고요. 가나 못 가나 했는데, 여기서 22평선을 확실히 돌파하는 윗꼬리에 단 양봉이 나왔다.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건 어쨌든 물량을 위해서 팔았다라는 건데, 그 누가 팔았냐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좀 턴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. 200억 정도를 외국인이 고점에서 좀 터놓고, 그거를 대신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들이 다 개인 139억, 기관 58억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좀 받았어요. 외국인이 순매도 털고 나간 거를. 근데 뭐 외국인의 수량을 누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꽤 한 달 정도만 볼까요? 2021년 7월부터 한 두 달 정도 느낌만 보죠. 외국인이 그동안 꽤 많은 수량을 순매수를 했어요. 금액 자체는 보면
약 한 650억, 어디까지 850억 정도 순매수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. 많이 들고 있고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두산중공업의 이 외국인 오늘 조금 털고 나갔다.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도 보유한 수량은 많죠.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들어올리는 상황에 있어서는 뭐 크게 악재만 없다면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고 윗골을 좀 달았기 때문에 저는 요런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. 이어가서 24만원 정도의 안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24만원 정도 안착을 좀 해주면서 요런 흐름이 좀 이렇게 돌파해주고 밀려도 여기서 밀려서 이렇게 가는 좀 그런 느낌에서 지난번 한번 전고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좀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도 결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시간 외 단일가에서는 0.46% 살짝 밀리고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어쨌든 4%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. 공매도는 오늘 뭐 1.48%, 아직 대차거래에 대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고요. 대차 잔고는 뭐 조금씩 줄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공매도를 심하게 뭐 소위 말하면 막 이렇게 10%씩 15%씩 그 수량 대비해서 때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두산중공업의 신용잔고도 뭐 1.3% 크게 이슈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재료가 단기적인 단발성인 재료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원전이라는 부분들은 이 그 친환경 탄소 중립과 엮이면서 계속적으로 매스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뭐랄까요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좀 이런 그 시발점이다.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었던 그런 한번 오늘 양봉의 윗꼬리가 아니겠느냐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만하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은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죠. 과연 여기서 한번 치고 나서 죽어버리고 끝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뭔가 만들어내는지를요. 자, 두산 EBU 보겠습니다. 가볍다 보니까 EBU는 뭐 오늘 상한가까지 말았다가 밀렸어요. 오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15만원을 찍었다가 밀렸습니다. 밀렸는데 윗골을 좀 달았는데요. 오늘 결국에 뭐 수량으로 보면 개인들만 좀 순매수로 봤을 때는 털렸다.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해줬다. 그죠?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우선주는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두산 EBU는 배당도 좀 있어요. 배당이 한 2%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유동주식 수가 몇 주입니까? 발행이 1600만 주 중에서 유동주식 수가 570만 주 정도 있어요.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.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. 배당 수익률은 2% 정도. 사실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거 두산에 대한 부분인데 두산 EBU에 어쨌든 그거니까요. 근데 우리가 배당 시즌이 좀 다가오면 배당 또 시즌이 다가오면 이 배당률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도 되거든요. 그죠?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좀 뭐랄까요 이런 우선주 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좀 여력은 있고 그죠? 이 우선주 두산 우선주에 대해서요. 그리고 다만 이제 워낙 변동성도 크고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안 좋을 수 있는 정말 골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22평선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줬어요.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리면서 윗골을 달면서 내려왔는데 아마 그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은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62평선인데요. 62평선 돌파 후에 밀리면서 딱 걸쳐서 끝났습니다. 그래서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내일 하루 정도 눌림이 나올지 그죠? 하루 정도 눌림이 나오면서 22평선을 지지해주는 거 한번 확인하고 뭔가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예상과는 다르게 좀 강하게 한번 들어 올릴지
뭐 상승분을 다 반납하지 않고 이 상승분의 몸통의 반 정도를 넘지 않는 수준의 하락을 한다면, 이 한 12만원 뭐 13만원 정도만 지켜주면서 살짝 음봉 나면서 거래량 죽는 좀 그런 흐름만 나온다면, 당장에 뭐 목요일은 아닐지 몰라도 금요일 나아선 다음 주에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. 네, 어찌됐건 오늘 두산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어 가지고요. 다행입니다. 다행이고, 보여 계신 분들 두산이든 두산중공업인 두산 이비 우든 간에 꼭 그 결론적으로 뭔가 좀 좋은 수익으로 좀 볼 수 있도록, 이 종목이 원전에 대한 이슈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 SMR 소형 원전과 뭐 여러 가지와 좀 결부돼서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좀 노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코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,000명이네요. 항상 몸 건강하게 몸조리 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